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8월 6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 늦어지네요. 7시 한 35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말 덥죠. 네, 정말 폭염입니다. 이 날씨가 왜 이럴까요? 아마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이제 벌어지면서 어떤 지역은 장마, 홍수, 어떤 지역은 가뭄과 뭐 이런 어떤 폭염, 또 뭐 산불 같은 정말 이제 극단적인 어떤 기온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탄소 제로 정책은 결국 이제 인류에게는 좀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폭염과 같은 이런 어떤 현상 자체도 정말 좀 무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 기온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맞닥뜨려 있는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한 부분은 더 이제 가속화되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고, 우리 투자 전략에서 앞으로 평생일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들은 가져가면서 좀 또 기회들을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이 이제 조금 조정세 들어왔죠. 조정세 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려하신 분도 많이 또 이제 나타나신 것 같고,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그런 어떤 내용들도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이 이제 그러면 정말 이제 꺾이는 장세냐, 아니면 또 뭐 일시적 조정이냐,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유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대한 쏠림의 의견을 가지게 되면 또 그게 정답이 아닌 또 방향이 되죠. 그래서 다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이제 대부분이 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은 조정이다. 당분간 좀 큰 폭의 조정이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막 첨예하게 지금 갈리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하다가 약간 좀 덜컹덜컹하는 그런 어떤 방지턱 부분에 좀 놓여 있는 그런 어떤 느낌. 대중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메이저들은 고를 계속 외치는 흐름입니다. 중기적인 흐름은 상승을 계속 이제 리드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의 어떤 추세를 만들고 있다고 좀 판단하고,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서 세부 전략과 이제 전술들을 이제 짜고 있는데요.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에 돌입할 수 있는 시기죠. 이제 큰 또 상승을 이뤄냈던 한국 증시에서 또 이제 2차전지 쪽에 이제 많은 또 큰 손들의 수급들이 다른 업종으로 이제 또 다른 종목을 이제 매집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 판이 짜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는 종목도 있고 이제 사는 종목도 있고 하니까 메이저가 덜컹 하는 그런 지점을 맞닥뜨리고 있고요. 우리는 당연히 메이저가 파는 쪽에서는 보수적인 어떤 전략들, 메이저가 세조로 사고 이제 매집하는 쪽으로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어떤 전략 내지는 홀딩 전략들, 이렇게 좀 가져가는 양분화된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는 지금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들이댄다든지 이러기보다는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큰 그림은 상승이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내에서는 넥스트 2차전지가 어느 쪽으로 좀 편성이 되고 있느냐, 그들의 이제 수급, 메이저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한 건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하면서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 금요일 거부터 이제 마감해 보죠. 미국장 나스닥이 0.36% 약세, 다우가 0.4% 약세, S&P가 0.5%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종가가 좀 저가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이제 내려가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좀 시장의 분위기가 왜 이랬는지 한번 좀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 차트 흐름도 보시면 20일선을 좀 이탈했습니다. 뭐 이런 데서 이탈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 이격이 좁혀져 있었던 상황인데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치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 확률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바로 치고 달릴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조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흐름이다. 다우 지수는 21선을 깨진 않았죠. 예, 이격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격이라는 건 이제 주요 이평선들하고 현재 주가가 좀 괴리가 벌어져 있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21선을 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격이 좁혀 있는 상황이었고 이격이 이제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걸 넘나들면서 막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예. 이익이 났으니까. 예. 여기서 산 사람들 뭐 이익이 났으니까요. 좀 왜 이렇게 못 가지 하는데 뭐 이제 뭐 미국 신용등 강등됐다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게 이유가 막 흘러나오고 이제 기사들이 막 쏟아지면 팔고 좀 일단 팔아보자 뭐 이런 심리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샀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면서 조정의 어떤 흐름들을 좀 연계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유로스톡스 지수도 신고가 이제 내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유로스톡스 유럽의 이제 우량주로 이제 구성된 지수죠. 이것도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들. 그리고 이제 금리, 미국 10년물 이제 국제금리, 이거를 전 고점을 여기를 돌파를 했네요. 이거는 조금 트라이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조정의 느낌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작용되고 있는 요 저점이 낮아지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봤는데 여기서 요거를 뛰어넘어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요 점도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국내 증시도 지금 여기서 돌파 이후 조금 조정세를 거치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여기서 좀 왔다 갔다 이제 덜컹 이런 어떤 지점들. 왜냐면 지금 2차전지 많은 기업 종목들 에코프로 BM 물량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주요 임직원들 그리고 우리 사주 받았던 이제 그 직원들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전체적인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수급의 흐름이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이런 두 기업이 시장을 뭐 리딩하는 그런 성격을 지녔죠.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여기 뭐 어느 정도 좀 고점의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 어쨌든 이건 뭐 엄청난 상승을 냈죠. 작년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그 대규모 수주를 받았을 때가 여기때가 11만 7천원, 8천원? 이때 대비해서도 이게 뭐 얼마입니까? 6배, 7배 올라온 거네요. 정말 여기서 대량거래 터지고 어마어마한 수준의 상승을 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한 타임 또 크게 쉴 수 있는 그런 지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어쨌든 빠지면 반발 심리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고요. 이번 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도드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정세 9만원 정도 밀렸다가 13만 4천원 정도 올라온 흐름으로 여기 대비해서도 한 40%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이번 주 좀 도드라진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만큼 로봇주 하반기 좋은 시세 흐름 가능성을 높이고 있죠. SBG 같은 것들도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 뭐 T로보틱스도 다시 재차 신고가 흐름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상 장기평선 부근의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T라이오텍 이런 것들도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 그래서 어쨌든 뭐 로봇 관련 섹터가 이번 주는 좀 강한 어떤 기조 흐름을 보였고, 나머지 좀 조정 흐름을 좀 이어가는 매수 쪽에서 바이오 쪽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쪽에 이제 수급들이 뭐 보로노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고가 흐름들 내고 있고,
뭐 브리지 바이오테라피티스도 바닥에서 이제 탈출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모습. 지아이노베이션, 뭐 애플바이오 이런 것들도 조정 뒤 올라오는 흐름들. 알테오젠도 최근에 매각 이슈도 있고, 예, 저점 높이면서 좋은 어떤 시세의 흐름들을 내어주기 시작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탐방 리포트를 유튜브 쪽에 이제 올려드렸죠. 팬딩과 사이토젠 같은 경우도 저점을 다지는 패턴 모습들을 명확히 띄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라든지 뭐 라이코겐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저점을 다지는 모습들. 뭐 유한양양, 오스코텍 뭐 주도주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셀트론 그룹줄도 이제 저점은 확인한 모습과 함께 이제 좀씩 날개짓을 펴려는 흐름과 뭐 클래시스라든지 또 이렇게 미용 관련된 주들도 다시금 좀 움직이는 모습들. SK바이오팜도 이제 시세를 이제 상승으로 완전히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히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 이번 주 로봇 바이오 이쪽 메이저 수급이 상당히 좀 돌렸다는 것을 암시하는 보여주는 그런 패턴들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흐름 그 미래에셋에서 매주마다 나오죠. 예. 미국 증시 고용보고서 소화 후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 전환됐다. 예, 막판에 좀 미국 증시가 좀 빠졌죠. 미 증시는 고용보고서 결과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을 하회하자 달러 약세, 금리 하락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 더 나아가서 아마존 등 실적 호전 기업들의 강세가 뚜렷한 점도 우호적인 영향이다. 그러나 장후반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애플이 4.8% 빠졌어요. 등 악재성 재료가 투입된 종목군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3대 지수가 좀 약간 소폭 빠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어쨌든 아마존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쪽 매출이 예상을 상회한 점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고요. 부킹닷컴은 기록적인 여름 여행 시즌을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급등. 암젠도 뭐 예상보다는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애플이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아이폰 부문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으로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포모 현상이 완화되자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업종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이런 추이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미래에셋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S&P 500 관련된 500 기업들도 좀 주가가 좀 올라왔죠. 네,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이제 퍼 밸류에이션도 19.2배를 기록하면서 10년 평균인 17.4배를 좀 상회하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져서 새로운 모멘텀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부진 조정받을 수 있다. 결국 미국 증시 장 후반 지수의 하락 전환은 대체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차익 실현 정도의 어떤 흐름이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엄청난 악재나 뭐 추세가 전환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요. 제가 볼 땐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리포트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번 주 화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11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증시 파동이 좀 컸어요. 예. 그때 진짜 파산자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옵션이나 이런 파생 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이제 쓰신 것 같아요. DB 금융투자, 리뷰팅인데. 일단 2011년도 8월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주식시장이 급락했다는 해석에는 당시 좀 오류가 좀 존재한다. 당시 주식시장은 높아진 주가와 낮아진 펀더멘털 간의 괴리에 의하여 조정이 유발했고,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 움직임과 주가 수준, 현재 이제 주식시장 기저가 반등 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트리거 역할을 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두려움을 주는데요. 사실상 시장은 예상했고, 그게 미국 경제를 막 무너뜨리고 펀더멘털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 그렇게 이제 한 거고, 그걸 이제 기점으로 이제 매도하는 쪽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뭔가 이제 급락의 어떤 트리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붙인 그런 어떤 뉴스였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 뭐 그런 개념.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증시가 이 굉장히 차화정 종목들, 예,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었던, 또 이제 수급적으로는 자문사들의 랩 상품에 이제 의거한 그런 어떤 집중화된 수급들이 만들어낸 시장의 흐름이었고,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돈을 풀면서 전개됐던 이제 회복 장세 흐름 속에서 특정 종목군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띄었죠. 그러면 증시가 이제 2011년까지 이제 당시에 올라왔었어요. 명확히 저도 이제 증시 참여자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2011년도 8월 달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는데, 이때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며칠 뒤에 떨어졌어요. 네, 바로 반영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증시가 3년 가까이 점진적으로 변동성이 낮으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옵션 양매도 큰 변동성만 안 나타나면 꾸준하게 월마다 이제 수익을 취하는 그 구조의 상품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증시가 큰 상승, 큰 하락 같은 큰 변동성이 발생하면 이 포지션들이 완전히 다 망하는 거죠. 망하면서 한쪽으로 완전히 이제 뭐 로스코성으로 나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그게 이제 이때 벌어졌던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번에도 신용등급 강등했으니까 그때처럼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갖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다 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경제 환경은 완전히 다른 어떤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 그러니까 까마귀 달자 배 떨어졌다는 그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상처 있는데 그걸 주먹으로 쳐가지고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그게 견고하게 회복돼가지고 이제 상처가 다 아문 상태에서 뭐가 빵 했는데 이제 더 상처가 깊어지지는 않은 거죠. 그런 개념, 그런 느낌. 그래서 경제 환경이 그때는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는 흐름, 지금 우리는 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서 금리가 이제 정점을 이루는 국면, 완전히 다른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 증시 하락에 큰 트리거 역할을 한다? 이거는 좀 이제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귀납적인 논리로 시장을 접근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원리적인 부분들을 파헤치는 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2011년 중반 주식시장은 그것을 떠받치는 펀더멘털이 이미 충분히 낮아진 상태였다. 이에 따라서 높아진 주가와 낮아진 펀더멘털 간의 괴리가 그해 여름에 이제 조정을 유발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융 위기를 겪고 난 이후였던 당시에는 각국에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이 강도 높게 제시가 됐고, 부양책의 도움으로 경기 회복이 나타나자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대중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메이저 수급이 끌어올린 건데요. 그러던 것이 2011년 6월부터 QE2가 테이퍼링 단계에 들어가면서 변화가 발생했고, 돈을 옥죄니까 부양책이 약화하면서 주식시장의 기저를 이루는 펀더멘털이 취약해진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경기 선행 지수는 2011년 상반기부터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2011년 8월 주식시장은 낮아진 기저를 반영하여 하락하던 찰나에 S&P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벤트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야말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었다. 1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피지사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AAA,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에 따라서 2011년 8월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현재를 비교하여 여러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작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의 움직임과 주가의 수준이 아닐까. 다행스럽게도 현재 주식시장의 기저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중으로 판단이 된다. 각종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그래서 여전히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는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DB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죠.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에서 좀 핵심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지금 큰 자금들이 바이오 업종의 이제 주요 종목들로 이제 매수 집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그 시장 마감 분석을 해드리면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명확하게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묶어서 사는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이제 매집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그건 이미 이제 벌어졌던 사실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괜찮은 것들을 그냥 묶어서 이제 사는 거죠. 이제 업종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시장 대안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큰 자금들을 운영하는 이제 운용사들 측면에서 이제 그런 ETF 상품이라든지 이제 펀드 상품들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결국 이제 그쪽에 이제 자금들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삼성 이제 자산운용에서 삼성 액티브 이제 ETF 상장을 하면서 주요 종목들이 이제 편입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바이오 업종에 이런 자금들이 지속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자금들이죠. 뭐 항암제라든지 차세대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AI 솔루션, 피부 미용 재생 의료, 치과용 의료기기, 유전자 진단. 그래서 어떤 쪽에 이제 많은 종목들을 집행하고 비중을 가지는지를 체크해 보면, 뭐니뭐니해도 이제 제가 주도주로 꼽아드리고 있는 유한양행,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이제 강조드린 종목들. 그러니까 저는 수급을 먼저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차트 심리론 자체도 수급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메이저 자금들이 어떤 종목의 자금들을 집행하는지를 빠르게 이제 포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삼성, 셀트론 헬스케어, 또 알테오젠, 최근에 알테오젠 흐름이 좋죠. 이런 이제 다수 종목이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지금 삼성 자산운용 액티브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들어가 있고, 최근에 JLK 루닛 AI 쪽인데요.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고공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기관의 수급이 아니라 원래 메이저 주포는 개인 큰 손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그쪽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관에서 살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AI 쪽은 제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파마 리서치, 오스코텍 들어있네요. 그렇죠? 유한양행과 함께. 또 셀트리온, 에스팜, 한미약품, 보로노이. 이제 미용 쪽에 원틱, 클래시스, 또 한올바이오 파마는 신약이죠. 이런 쪽. 이런 쪽.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 제가 강조드리는 종목들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앱클론, 에이비언 이런 것들도 유망한 바이오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들은 한층 고무됐다. 1억 펀드 종목으로 포함됐다는 것은 삼성으로부터 투자성을 검증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에서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바이오 벤처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바이오 기업 옥석 가리개에서 옥석으로 이제 인정받았다. 뭐 그렇게도 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또 우호적인 수급들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운용사 쪽에서도 이제 같이 편입할 가능성이 높죠. 야, 삼성자산에서 저렇게 했는데 또 그런 종목들이 또 수급이 좋으니까 또 주가 흐름도 좋게 되고, 다른 데서 선택하면 더 좋게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첫 번째 선택받은 종목들이 보다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기사도 넥스트 2차전지 제목 좋더라고요. 바이오주 이제 액티브 ETF 줄줄이 상당해서, 그래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이 코액트 바이오 엑스케어 액티브를 상장을 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유 종목들 보여드렸죠. 또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헤지펀드로 유명하죠. 바이오 액티브 ETF인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출신, 8월 중순, 뭐 지금 초니까 중순 다 돼가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빠지지 않습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보다 더 이제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신한자산운용도 의료기기 소부장 쪽, 그래서 이 미용이나 덴탈 쪽도 이렇게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에는 바이오 패시브 ETF가 14개 상장됐지만 액티브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선택해가지고 비중을 어떤 걸 높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액티브 ETF 쪽인데요. 요건 처음입니다.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직접 투자 종목을 선정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펀드를 뜻한다.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은 펀드 매니저가 유망하다고 판단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급의 분산 측면에서 기관의 수급들도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집행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넥스트 2차 전지는 반도체와 이제 바이오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 뭐 역시나 반도체 쪽도 있지만 또 바이오 쪽에 대한 자금 집행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기회는 바이오 쪽에서 좀 만들어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이번 주 매우 괜찮았는데요. 로봇도 조만간 뭐 계속 모멘텀적인 측면이 많죠. 정책, 뭐 삼성 또 글로벌적인 모멘텀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증시에 대한 전략은 업종 쪽으로 이제 집행하면 좋은 기회들을 계속 맞닥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매크로에 너무 치우쳐가지고요.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업종 종목 전략을 잘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 좀 늦었는데요, 영상이. 어쨌든 다음 주 우호적인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전략 포트를 잘 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신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터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를 이제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